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울증의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울증을 잠깐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요. 세 가지 호르몬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세로토닌. 두 번째, 도파민.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드레날린. 그 다음에 이제 이 우울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두뇌세포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두뇌세포가 이제 사실 두뇌를 그릴 때 이제 두뇌세포를 이제 그리기 전에 이 두뇌를 이렇게 question mark 이 의문의 그 질문하다시피 여러분들의 그 두뇌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question mark를 그려놓고 이제 이 앞부분 이 앞부분이 이제 전두엽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가 변연계라고 과거에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이것을 이제 감성뇌, 그 다음에 이성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울증 하면은 감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지나치게 심각해지면 나중에 이성적으로 판단까지 흐려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그 전자현미경으로 쫙 가가지고 이것을 확대시키면 이 두뇌세포가 이렇게 돼 있는데 두뇌세포에 이 주머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세로토닌이 나오든지 도파민이 나오든지 아드레날린이 나오든지 이 주머니가 있는데 주머니 안에 필요한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로토닌이 될 수도 있고 도파민이 될 수도 있고 아드레날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좀 영어로 이렇게 보니까는 여기에 글씨가 SDA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를 SAD로 하면은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sad해진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영어로 sad라는 말은 슬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로토닌, 아드레날린, 도파민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으면 균형지지 않으면 슬퍼진다. 근데 이제 이 두뇌세포가 하나가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 다르다 그랬죠. 1번, 2번, 3번이라고 우리가 그 번호를 매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두뇌세포는 세로토닌만 분비하고 또 2번 두뇌세포는 아드레날린만 분비하고 또 3번 두뇌세포는 도파민만 분비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분비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지 문제가 생기지 않냐면 이 분비된 것이 딱 맞아떨어져야 돼요. 딱 맞아떨어지면 이제 다양한 증상들이 이제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로 안정감. 그렇죠? 세로토닌이 나오면 안정감. 그다음에 도파민이 나오면은 기쁨. 그다음에 세 번째로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 집중력. 제각기 다른 그 두뇌세포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이 두뇌세포에서 이것이 분비가 되고 난 다음에 적당하게 분비가 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다시 일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서 여기로 싹 원래 세포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이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나오게 되면 너무 지나치게 분비가 되면 후유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세로토닌도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는 그 종양 질환이 있는데 세로토닌을 지나치게 많이 분비하는 종양은 설사를 일으키고 또 내장 여러분들의 소화기관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도파민이 또 지나치게 분비가 되면 또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 중독 현상이 일어나요. 그다음에 아드레날린이 지나치게 분비가 되면 집중력이 지나쳐서
집착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당하게 균형지게 그 아우러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어느 정도 재기능을 하고 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기능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드시는 항우울제가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제 역할을 하게 되냐 하면 이 항우울제가 하는 일이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우울증상은 여기 나오는 호르몬이 결핍이 돼서 그렇습니다. 분비되는 호르몬이 결핍이 됐는데 항우울제 약으로 드셨을 경우에 드셨을 경우에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막아줘요. 그래서 잠깐 동안은 어떤 경우는 뭐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이 증상이 해결이 되는가 싶어요. 근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막아주지만 이 세로토닌이 생산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산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 항우울제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울증을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려면 호르몬이 계속 공급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이 계속 공급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 세로토닌을 만들어내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만들어내는 원료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원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아드레날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료가 필요한데 그것이 어디에 충분히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생활 습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근본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항우울제를 복용하면 결국은 점점점 우울증은 심해지고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았는데 그것은 계속 약만 바꾸고 해결이 안 됐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흔히 듣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어떠한 생활 습관을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되는가? 그것이 근본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로토닌을 어떻게 증가시키는 거가 관건인데요. 항우울제를 아무리 많이 써도 항우울제 자체가 세로토닌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더 쥐어짜서 많이 쓸 수 있게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항우울제를 오래 쓰면은 어느 정도 그 주머니에 있던 세로토닌이 다 고갈이 돼서 더 이상 쥐어짤 것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는 더 중요한 것은 세로토닌을 원래부터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세로토닌을 공급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일 먼저 이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게 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햇빛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햇빛. 햇빛의 밝음. 그렇죠? 이 밝은 햇빛이 이 세로토닌을 분비하게 합니다. 그런데 세로토닌 이 햇빛도 여전히 이미 있는 그 주머니에 있는 것을 분비하게 하는 것이지 없는 것을 이제 그 순간에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햇빛이 물론 이 세로토닌의 원료를 만듭니다. 근데 햇빛이 만드는 세로토닌의 원료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트립토판이에요. 이 트립토판을 이제 영어로 쓰자면 조금 복잡한데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이 트립토판이라는 것이 이 세로토닌의 원료예요. 트립토판이 있어야지 세로토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로토닌이 있어야지 또 무엇을 만드냐 하면 멜라토닌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멜라토닌이 있어야지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세로토닌이 있어야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안정감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트립토판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그러면 음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콩입니다. 예, 콩 중에서 대두. 예, 그러니까 이제 두유를 집에서 직접 해 드시는 것이 제일 좋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부도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유가 있는데, 예. 우유는 문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우유를 잘 소화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또 동물성 그 단백질, 지방질이 있기 때문에 우유를 또 지나치게 많이 마셨을 경우에 오히려 칼슘이 몸속에서 빠져나오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버드에서 7,200명을 대상으로 한 골다공증 연구가 있는데요. 그 연구를 보면은 7,200명의 간호사를 10년 이상 관찰을 해봤더니 뼈 골절률이 2배 이상 증가했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우유 자체가 반드시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트립토판 함유량에 있어서 콩이 훨씬 더 많다, 5배가 더 많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채소를 통해서 트립토판을 섭취하시고, 또 섭취하신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이 되고, 그다음에 세로토닌이 이제 충분히 공급이 돼서 만들어져서 이러한 주머니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주머니들이 많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햇빛을 쬐면 이것이 촥 나와서 이러한 그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이 우울증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궁극적인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데, 다양한 방법 중에서 일단은 콩으로 만든 음식, 그 다음에 햇빛을 쬐시는 것. 그러면 햇빛을 쬐시는 것이 이제 창문 뒤에서 쬐셔도 될까요? 아니면 꼭 바깥에 나가셔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나 우울증이 심해서 침대에서도 겨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창문도 열기를 싫어요. 근데 창문만 탁 열어놓고 햇빛만 볼 수만 있어도, 커튼만 열어놔도 사실은 이 우울증, 세로토닌은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부나 두유를 드시면서 그 다음에 창문 뒤에서라도 햇빛을 쬐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 45분 정도. 물론 바깥에 나가시면 더 좋습니다. 바깥에 나가시면은 이제 필요한 우리 비타민 D 생산에 꼭 필요한 자외선 B, 자외선을 지나치게 많이 쬐시면 암에 걸릴 수가 있겠지만 한 20분 정도는 우리 몸에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외선 B가 있는데, 그 자외선 B를 한 20여 분 쬐시면 뼈도 튼튼해지고, 비타민 D를 통해서 뼈도 튼튼해지고, 또 비타민 D가 활성화되면 잘 만들어지면 또 우울증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햇빛을 쬐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바깥에서 운동을 하시면서 쬐시면 비타민 D까지 만들어지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비타민 D가 옛날에는 전에는 그 칼슘 흡수만 도움이 돼서 뼈가 튼튼한 것에만 도움이 된다고, 튼튼해지게 하는 것에만 도움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는데, 이제는 비타민 D도 우울증에 지대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약이 왜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우울증은 병도 아니야, 고생을 안 해봐서 그래, 아니면 뭐 남성들에게는 군대를 가야 돼, 또 너무 편해서 그래, 바쁘게 일하는데 우울증 걸릴 새가 어딨어,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바쁘고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일 자체가 너무나 고달프면 어떤 때는 우울증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연명하는 그러한 생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부에는 우울증 때문에 찌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많이 보는데요. 그것이 이제 일을 끝내고 중요한 사건들이 다 지나가면 그때 이제 엄습하는 그러한 것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옆에서 어떻게 하라고 처방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무엇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인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의 삶에 그 필요한 것들을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피라미드를 그리려고 하는데 제일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의식주죠. 그렇죠? 의식주. 내가 춥지 않게 입을 옷. 그 다음에 또 영양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먹는 것. 그 다음에 또 그 집 안에서 내가 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곳. 이제 의식주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데 이제 안정이 되면 외부에서 이제 다른 사람으로 또 위험 이러한 것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또 혹은 안전함이 필요해요. 안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은 한시름 놓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 하면은 어느 그 공동체에 소속하는 것이 소속감이 필요해요. 제일 먼저 먹고 자고 입는 것이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내가 내 목숨이나 내 생활이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그 안전함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내가 이제 좀 어디에 소속이 됐다 하는 그 소속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또 무엇이 필요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소위 자아성취라 그러죠. 성취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의식주 해결이 되셨습니까? 내일 다음 끼에 무엇을 먹을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까? 아니면은 다음 달에 내가 렌트비를 낼 수 있을지 안 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십니까? 그러면 요 수준에서 굉장히 불안감에 떨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수준에서 우울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워낙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흔들립니다. 그 다음에 한인타운에 좀 위험한 곳에 살면 내가 언제 누구한테 강도를 당하지 않을까 신체적인 위협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항상 위협을 느끼면서 살면은 그것이 긴장이 되고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다음에 스트레스가 지나치면 또 그것이 또 우울증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근본적으로 먹고 사는 거는 어느 정도 그냥 안정감을 찾았고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있는 위협은 없는데 내가 아무데도 소속된 곳이 없다. 또 함께 살았는데 함께 살던 사람이 이제 사람과 사별을 하고 또 서로 이별을 하게 돼서 이제 혼자 있다. 이 소속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속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공동체, 교회나 절이나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제 거기서 무엇을 또 찾으려고 합니까? 거기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가? 그래서 사실 소속감이 없으면 고립이 돼서 또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속감은 있는데 또 존경을 못 받으면 존경을 못 받아서 또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소속도 돼 있고 또 어느 정도 존경은 받았는데 또 뭐가 해결이 안 돼요?
근본적으로 내가 이 세상 7, 80을 살면서 뭘 했지? 하고 이제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성취했는지, 내가 정말 성공은 한 인생인지 이러한 것을 이제 돌이켜 보면서 이제 내 자신을 돌이켜 볼 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면은 그것이 또 무슨 문제가 생겨? 이것도 이 수준에서도 우울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어느 단계에 있든지 우울증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요것만 해결되면은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될 거야. 요것만 해결되면 점점점 올라가는데 근본적으로 나의 우울증을 해결하는 것이 해결하는 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근본적으로는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 내 마음이 어떻게 나의 행복을 찾아가는가? 나의 성공을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무엇이 나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가? 자아 성취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그 성공을 제가 두 가지 한자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기억나시죠? 성공을 우리가 이제 한 이룰 성자에 그 다음에 이룰 공자. 그래서 이런 성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공들여 가지고 힘을 써서 이룬 그 성공이 있고 또 하나의 성공은 어떤 성공이라고 소개를 드렸습니까? 또 하나의 성공은 이런 성공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성공을 소개를 드렸는데 이런 성공은 처음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내가 힘써 일해가지고 이룬 것이고 그래서 공동체에 소속도 되고 돈도 벌고 또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집도 사고 또 보안 대책도 세우고 그 다음에 교회에 가든지 공동체에 가서 헌금도 하고 해서 이제 존경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정도면 됐다 하고 사는데 사실 그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인가 하고 이제 되돌아보는 그러한 그 성공의 그 개념이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 성공은 이 성공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면은 여기에 귀자가 있고 입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책임진다 할 때 임무할 때 짊어질 임자인데요. 말씀을 귀로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진다는 그러한 거룩할 성자가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 있든지 정말 진정한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항상 짊어지고 다닌다 하는 그러한 삶. 내가 짊어지고 다니면서 사람이 짊어지고 다니면은 이게 책임이 되죠. 그렇죠? 임무. 그 다음에 여성이 짊어지고 다니면은 임신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짊어진다는 것은 내가 더 큰 것을 낳기 위한 더 좋은 그것을 생산하기 위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품기 위해서는 내가 항상 비워져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말씀을 품기 위해서 항상 비우고 살면 이러한 것들이 항상 충족되지 않더라도 내 삶은 진정으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보시고 내가 진정으로 품을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진정으로 항상 지니고 다닐 수 있는 내가 좋은 옷이나 좋은 집이 없더라도
또 좋은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내가 항상 품을 수 있는 근본적은 내가 귀로 듣고 나의 몸으로 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있다면 이러한 그 필요 때문에 이러한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고 하는 것을 초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공은 이루고 힘을 다해 가지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성공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은 충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충성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다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상대방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이 이제 가까운 사랑하는 대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상대방이 우리를 창조해 주신 초월자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적으로 충성을 하고 수평적으로 충성을 하고 그 다음에 수직적으로 충성을 했을 때 진정한 여러분들의 삶의 쉼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그 행복을 누리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우울증 강의를 이제 또 다른 각도의 성공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통속으로 100세까지 여러분들의 근육과 또 뼈의 건강을 통해서 배우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